네, 안녕하세요. 자, KTNG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남성이다. 물론 제가 이제 성에 대한 그런 것을 뭐 이렇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 뭐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뭐 담배를 다 태우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그냥 들어본다라고 하면 남성분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를 모를 일이 없겠죠. 특히 남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 자체를 재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분석한다라기도 약간 좀 그렇죠. 워낙 뭐 담배 하면 돈을 못 벌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세금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의 뭐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뭐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무적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다. 정말로 뭐 망할 회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쉬지 않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10년, 20년 뭐 그렇게 뭐 쭉 들고 가시면 뭐 수십 배, 뭐 수백 배 이렇게 수익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은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있어서 지금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확인이 되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제 월봉상에서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위치죠. 이런 바닥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의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 개인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봐도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이 추세 때문에 내려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추세를 꺾고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급등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밀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보다도 일단 저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외인, 뭐 기관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수급으로만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자, 이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 저는 이제 추세 때문에 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추세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시장도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계속 상승은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이렇게 쉬어가는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좋아요.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나오지 못하면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는 종목보다는 시간이 걸리듯 좀 우하향하는 종목을 좀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물론 시장에 강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건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우하향하는 이 종목을 가지고 이 손절 짧게 짧게 대응하면서 모아가는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우하향하는 이 부분 이 짧은 이 우하향이다랑 이 지점에서 계속 모아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시기에는 차라리 위로 올라왔을 때 또는 어느 정도 더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일단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안 좋냐? 예, 지금 이건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손절은 맞지만 지금은 손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빼는 이 과정에서 자 120선에 대한 월봉에서 이 120선을 처음 터치하고 밀리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시장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시장이 더 안 좋아서 추가로 충분히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의해서 밀린 것이다 라고 하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것을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자리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탈은 했어요. 이탈을 했지만 모든 이 차트라는 게 정확하게 원하는 자리에서 상승과 하락이 된다. 그거는 좀 너무 저도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지만 너무 차트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치하는 그런 것만 믿고 한다라고 하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좀 필요하고 응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캔들로만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캔들 여기를 보시면 자 일단 이 꼬리를 찍었던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아 여기 왜 꼬리를 찍었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왜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자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아 여기를 충분히 찍을 수 있을 만한 위치이구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는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 아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본 게 아니고 이 하락에서 이 상승으로 패턴 돌려주는 이 위치를 제가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86,200원인데 저는 지금 86,600원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캔들과 이 위치를 봤을 때 이 현재 86,000원과 뭐 5,000원과 뭐 4,000원 이 라인대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밀린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밀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생기는 위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돌파하고 안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단타적인 부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20만 원, 뭐 최소한 15, 20, 뭐 25만 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와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일단 만약에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근처에서는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중요한 매수이고 반등이 나오고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때문에 또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장기 평선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이러한 자리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1,000원이든 뭐 7만 9천 원이든 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 지지와 상승에 대한 제한, 돌파 이후의 안착과 그게 안 되면 밀리면 바로 밑에의 자리를 또 봐야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가 상승할지 내려갈지 알 수 없지만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저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지지만 된다라고 하면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끌어올리는 거에 있어서의 지금 거래가 좀 많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거래량 가지고서는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저 자리 96,000원과 99,000원 저 가운데
저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수급과 어느 정도의 상승력이 보여줄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 이 빠졌을 때 거래량을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주체가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그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시간을 좀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 뭐 단기적인 단타라든지 뭐 그냥 뭐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홀딩도 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기로 보는 이 주봉상의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하게 빠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과한 부분 때문에 상승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우면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위치는 주봉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위치에서는 밀려도 저는 괜찮다. 지금 이러한 자리, 자, 이평선을 지지를 해줬던 이런 자리, 79,000원, 8만원대 아닙니까? 이런 자리, 예, 이렇게. 이런 자리도 충분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손절을 친다라기에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몇 프로 정도 더 기다리는 게 차라리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빠진다라고 하면,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도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갔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손절도 저는 필요합니다. 자, 손절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이 가격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까지는 보긴 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만 1,000원대거든요. 아까 월봉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7만 1,000원, 7만 9,000원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금씩 일단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세가 붙질 않으면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 자, 어느 정도까지의 위치를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자,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이거는 과대납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 어느 정도의 하락이 급하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도 한번 튀었다 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밀렸던 부분을 노려서 한번 상승시키는 이런 모양은 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를 확 뺄 때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뺐다라고 하면 쉽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매매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지금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빠졌을 때, 자, 이런 걸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한번 짧게 하루 단타를 치고 나오는 그런 매매, 지금 그걸 제가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모습, 자, KTNG가 오늘 시장이 밀리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빼다가 한번 툭 던지고 올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도 여기에 대한 작업, 자, 실패한 이 매물을 가지고 한번 그냥 살짝 올렸다 빼는 이거는 이 종목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나와요. 하락하는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빼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빼면서도 툭 올리고 빼면서도 툭 올리고 이런 부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세력이 있던 세력이 아니던 큰 손이던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는 이 기술적으로 노리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뺐다가 올리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도 일단은 홀딩은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홀딩이 맞고, 여기에서 어떻게 끌어올리는 과정, 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는 이평선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느 라인, 이렇게 라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평선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횡보를 하다가 이런 가격대, 이평선에 대한 이런 움직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이렇게 횡보, 물론 빠질 수 있지만 횡보하면서 들어 올리는 기회가 있다. 바로 들어 올릴 때에 여기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좋은 게, 어떤 내용보다는 이평선을 대응하는 개인이, 또는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식으로 확인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뺐다가 급하게 올릴 때는 어떠한 기준을 잡는다기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이평선이 가장 저는 편하다고 봐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매도라든지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주봉과 월봉상의 지금 위치는 분명히 홀딩하는 위치다. 빠지더라도 일단 홀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졌을 때는 현금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마다 말씀드리는 게 시황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시장이 강한 게 아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